네, 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새로운 이슈들을 경제적 관점으로 풀어주실 텐데요. 효빈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떤 내용 알려주실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칭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학생보다 교직원이 더 많은 학교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충남 부여군 석성초등학교에서는 올해 입학생이 단 2명이었다고 합니다. 전체 학생 수는 50명이지만 교직원은 무려 37명이라고 합니다. 네, 이 학생 수가 교직원 수보다 적다고 하니까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수치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 수가 왜 이렇게 급감을 한 걸까요? 네, 무엇보다 저출생 문제가 가장 큽니다. 석성초등학교만 해도 지난 10년 사이 학생 수가 136명에서 50명으로 약 63%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 앞으로 몇 년 안에 학생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이 줄어드는 것에 비해 교직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상담사, 영양사, 사서, 방과 후 교사 같은 복지 관련 인력이 늘어나면서 교직원의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교직원 수는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 쪽에는 이 재정적인 부담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학생이 감소한 학교가 많아질수록 정부의 교육 예산 효율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전국에서 학생보다 교직원이 더 많은 소규모 학교가 올해만 310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2021년 172곳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방치하면 교육재정 낭비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직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상황이 꽤나 심각한데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들도 좀 나오고 있나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 명예퇴직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교직원을 행정 중심으로 재배치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주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단체에서는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교사를 줄이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결국 교육의 질과 예산 효율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데요. 학생 수도 줄고 있는 만큼 이제는 학교 운영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출생 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이와 연동지어서 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운영 방식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소식과도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요. 이 저출생이 날이 갈수록 심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공항과 호텔에서 특별한 혜택들도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과 호텔에서 패스트트랙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은 인천공항 및 주요 공항에서 임산부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의 교통약자와 사회 기여자를 대상으로 우선 출국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올해 6월부터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서는 세 자녀 이상 가구가 공항을 이용할 시 우선 출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일 경우 부모와 자녀 각각 1명이 함께 빠르게 출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세 자녀 이상이라면 총 6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안 그래도 여행을 갈 때, 특히나 해외여행을 갈 때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 함께 가족여행을 가는 것이 꽤나 부담이 되는 일이었는데요. 이번에 패스트트랙 이 혜택을 받게 되면은 부담도 많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호텔에서도 꽤나 특별한 혜택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호텔 객실 기준이 4인 기준이라 다자녀 가구는 숙박에 불편을 겪곤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호텔 객실 투숙 기준을 완화하고 호텔 업계와 함께 다자녀 가구에 특화된 맞춤형 숙박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대 투숙 인원의 영유아를 제외하고 체크인도 패스트 트랙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상위 등급 객실 할인 등 다각적인 노력도 추진해 나가는데요.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 때 다자녀 가구 투숙에 편의를 제공한 호텔에 대해서는 별도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호캉스가 유행인 만큼 이 다자녀 가구가 호텔을 이용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자녀 가구를 위한 추가적인 혜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분양과 출산 장려 지원도 강화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먼저 예비 입주자의 선호가 매우 높은 든든 전세 우대를 강화하고자 신규 출산 가구에 부여하는 가점이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이 올라가는데요. 신생아 신혼 유형 2에 보면은 전세 임대 소득 기준을 매입 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상향합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다자녀 가구가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출산율 상승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거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가장 근본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웨딩과 관련된 정책들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부가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를 위한 이 후속 서비스 조치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소위 스드메라고 하죠. 올해 4월부터는 결혼 준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웨딩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의 필수 결혼 준비 서비스 가격 정보도 정부가 직접 조사해 지역별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스드메를 포함한 결혼 서비스 분야는 불투명한 가격 정책과 과도한 추가 비용 등으로 예비 부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는데요. 이러한 가격 공개를 통해 결혼 준비 과정의 부담을 덜어내고자 합니다. 즉, 정부는 결혼 초기 단계부터 출산 이후까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방면적인 지원을 늘려갈 방침입니다. 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정말 다각화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 빨리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청년층의 고립과 은둔이 꽤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다고요? 네, 최근 발표된 2024 청년의 삶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고립, 은둔 상태에 있는 비율이 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년 전 2.4%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조사 결과 청년들이 고립과 은둔을 선택하게 되는 주된 이유로는 취업의 어려움이 32.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인간관계 어려움이 11.1%, 학업 중단과 진학 실패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청년층의 고립과 은둔 늘어난 이유,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취업이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심리적 압박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과 자살 충동 경험률도 같은 기간 크게 증가했는데요. 우울증 경험률은 6.1%에서 8.8%로 자살 충동 경험률은 2.4%에서 2.9%로 늘어났습니다. 네, 확실히 이 청년층의 취업이 안 되는 이 문제가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엔 우울감까지 이어진 것 같은데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청년층의 경제적인 상황, 이 부분도 좀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청년들의 부채가 평균 1,637만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부채 중에서 주택 관련 부채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주가 안정성이 그만큼 취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다시 취업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쳐 고립과 은둔을 선택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이 청년층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청년들이 원하는 삶의 요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건 원하는 일자리와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과의 격차가 커지면서 결혼이나 출산을 원하는 청년들의 비율 역시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층의 고립과 은둔 문제, 이 사회적으로도 진지하게 접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슈들 폭넓게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김우빈 아나운서 감사합니다.